자, 이 문제는 픽업 테이블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또 중요한 기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업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개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 픽업 테이블의 기능을 사용을 하는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름, 지역, 그리고 전공, 컴퓨터 일반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떤 보고서를 만들 거냐면요. 자, 전공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해서 컴퓨터 일반의 점수를 요약하는 그런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되는데요. 잘 보시면 위쪽에는 이제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전공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이게 행이 되고요. 이게 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들어가는 거고요. 행은 이제 전공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자료,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에서는 모두 이제 필드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자, 이름, 지역, 전공, 컴퓨터 일반이 1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의사결정하기 편한 이제 지역별로 해서 전공별로 해서 이제 컴퓨터 일반의 점수가 어떻게 나열이 되는지 그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총 합계가 이렇게 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계를 또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된 자료를 만들게 되면은 이 보고서는 어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이제 픽업 테이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의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실습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픽업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일단 범위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필드명까지 해서 범위를 일단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하시고요, 삽입에 가시면은, 픽업 테이블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자, 표에 가시면 픽업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자, 선택하시면은, 픽업 테이블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자, 먼저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트에 있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외부 데이터를 이렇게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베이스도 되고요, 엑셀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와서 픽업 테이블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새 워크시트, 그러니까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넣을 거냐, 아니면 기존의 워크시트에 넣을 거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좀 생소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행과 열, 그리고 어떤 것을 합계를 구할 거냐, 이런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본 테이블에 보시면은 이름, 지역, 전공, 컴퓨터 일반에 필드가 있었죠. 자, 이 필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는 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행은 전공이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은 행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행 레이블. 자, 여기서 레이블은 필드다, 항목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행에 들어가는 것은 전공이 되는 겁니다. 마우스로 쭉 끌어서 놓으시면 돼요. 자, 놓으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행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 다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이죠. 행열에서 열의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두시면 되고요. 자, 기본 보고서 형태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합계, 합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컴퓨터 일반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여기다 두시면 돼요. 자, 여기다 두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요, 보고서 필터에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는데요. 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이 표시가 되고요. 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표시가 되었는데요. 자,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눈으로 보기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레이블은요, 지역으로 표시되면 좋을 것 같고요. 행 레이블은 이제 전공으로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픽업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픽업 테이블
도구라고 메뉴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옵션 탭이 있고요.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은 레이아웃이 있고요.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보고서 레이아웃, 그러니까 보고서의 모양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선택을 하시면은 좀 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다가 위치를 시켰죠. 보고서 필터. 자, 이게 전체 이제 보고서가 되는 건데요. 필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럼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자, 그 한 사람에 대한 보고서 형식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 인원에 대한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보고서가 바뀌게 됩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 그리고 보고서 필터를 직접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보고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하고 자, 보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필터 제거라는 게 뜨는데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해도 선택을 하고 이제 필터 제거를 하시고요. 그다음 전공하고 지역을 반대로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죠? 행과 열을 바꾸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선택했던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메뉴가 바로 뜹니다.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픽업 테이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엑셀에 있는 기능 중에서 아주 강력한 보고서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업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행과 열을 바꾸면서 다양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픽업 기능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화면, 자, 세로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가로로 가로로 눕히게 되면은 화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면도 가로에 맞도록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죠. 자, 이것을 픽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픽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픽업 테이블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명칭 한번 보도록 하죠. 금방 다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보고서 필터 보도록 하죠. 자, 보고서 필터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보고서 필터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름이라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보고서 필터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필드. 자, 필드는 뭐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현재 자, 이 픽업 테이블에서 이름이 보고서 필터 필드가 되는 거죠. 자, 2번은 열 레이블이죠. 열 레이블. 자, 열 레이블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픽업 테이블에서는 지역이 열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레이블은 필드하고 같은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행 레이블이죠. 전공이 행 레이블이 되고요. 그 다음 값 필드라고 있는데요. 값 필드. 값 필드는 여기서는 컴퓨터 일반의 합계가 되는 거죠. 컴퓨터 일반의 합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 필드는 여기에 표시가 돼요. 자, 이것을 값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영역, 이것을 값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이터가 표시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각각의 구성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는 하나의 이제 그 픽업 테이블을 주고요. 열 레이블이 지역이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의 명칭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 중 픽업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정답인데요.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보기사항이 되겠습니다.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이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존재하려면은 일단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자,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듭니다. 자, 만들고 난 뒤에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했다라면은 그 수정된 내용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느냐 보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되고요. 수정을 하고 이제 반영을 하려면은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옵션 데이터 새로 고침에서 모두 새로 고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모두 새로 고침을 실행을 해야만 그때서야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주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2번에서 4번까지는 실습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피벗 테이블 그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와 논리값인 것을 선택하면 행 레이블 영역으로 옮겨진다. 자,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들은 여기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필드 중에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나 이제 논리값이란 얘기입니다. 일단 논리값은 없기 때문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뭐 직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면은 행 레이블 영역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잖아요. 자동으로.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위를 한번 제가 선택만 해볼게요. 자, 선택. 자, 선택. 자, 선택하면 행 레이블로 이동이 되죠. 자, 성명, 선택. 행 레이블로 이동이 되네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3번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값 영역에 추가된 필드가 2개 이상이 되면, 자, 값 영역에 추가된 필드가 2개 이상이 되면 이게 조건이죠. 자, 그럼 값 영역에다가 2개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기본급 클릭, 그 다음 직급 수당 클릭을 해볼게요. 자, 2개 이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 레이블에 자동으로 시그마 값이라는 값이 열 레이블에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값 영역에 추가된 필드가 2개 이상이 되면 값 필드가 열 레이블 또는 열 레이블 영역에 행 레이블 영역에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열 레이블이라든지 행 레이블의 값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자, 보기 4번. 행 레이블 또는 열 레이블에 표시된 값 필드는 이겁니다. 시그마 값 필드. 자, 값 필드가 값 영역에 추가된 필드의 표시 방향을 결정한다. 자, 설명이 어려운데 실습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값 필드가 열 레이블에 있죠. 열 레이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합계 기본값, 합계 직급 수당이 열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행 레이블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왼쪽의 모양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값이 어떻게 됐어요? 자, 행 방향으로. 그죠? 행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 필드가 값 영역에 추가된 필드의 표시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